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사회 프린트 5페이지에 있는 문제풀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풀이가 기말고사랑 많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의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기역이라고 한다. 자, 기역이 발생하면, 자, 여기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재화나 서비스가 사회의 최적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나타난다. 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지금 밑줄진 부분, 이 부분이, 자, 뭐의 개념이냐면, 자, 시장 실패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장 실패는 시장,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데, 자, 실패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그 4페이지랑 5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적어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요 요인들이 시장 실패의 사례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자, 공공재 문제가 시장 실패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근데 외부 효과는 두 가지였죠. 외부 경제라고 하는 외부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외부, 자, 불경제라고 불리는 외부 효과도 있었죠. 그러니까 둘 다 시장 실패에 해당이 된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건데, 자, 독과점 문제도 시장 실패에 해당이 됩니다. 자, 독과점이란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요. 자, 소수의 기업이 특정 산업 전체의 생산을 담당하는 것. 이거를 독과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수의 기업은 한 3개 이내의 기업, 3개에서 5개 이내의 기업이 특정 산업 전체 생산을 담당하는 문제를 독과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특정 기업이 모든 걸 독점을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라면 산업이 있습니다. 라면 산업은 한 4개 정도의 기업이 95% 이상의 라면을 생산을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생산량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독과점 문제도 시장 실패에 해당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 6페이지에서 배울, 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필기로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 정보의 비대칭성도 시장 실패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실패하면 이 네 가지를 꼭 떠올리셔야 되는데, 자, 이걸 떠올리시면서 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경제활동 과정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자,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2번. 독과점 기업이 새로운 기업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 그쵸?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 외부 경제로 인한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 외부 효과는 뭘 의미하냐면, 자, 외부 경제를 의미하겠죠. 자, 이 외부 경제는 어떤 문제를 발생한다고 했었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3번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4번.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지 못한다.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건가요? 정부가 정보를 충분히 가지지 못했대요. 이건 그럼 누가 잘못한 거냐면 정부가 잘못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정부 실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재화가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재화를 우리는 세자로, 자, 공공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공공재가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문제는 시장 실패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정부는 교육, 국방, 치안, 소방 서비스 등과 같은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공급을 유도한다. 또 전기, 수도, 철도 등의 공입상업에 관한 기업을 직접 소유 운영하기도 한다. 정부가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 공급을 주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안 되니까예요. 돈이 안 되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충분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정부가 담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몇 번일까요? 2번이 되는 거죠. 시장에서 충분한 생산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담당을 한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은 별표를 2개를 꼭 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비슷한 유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표는 재화의 유형, 가, 다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질문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나오는 개념은 이거죠. 배제성과 경합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배제성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재화를 소비할 때 지불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소비해서 배제할 수 있으면 배제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비배제성은 뭘까요, 그럼? 비배제성은 그 사람이 지불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는 성질을 비배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배제성은 돈을 안 내도 그 사람이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성질을 비배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합성 한번 볼게요. 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의 양에 영향을 주면 경합성인 거예요. 왜냐면 경합을 해서 이긴 사람이 그걸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비경합성은 뭐냐면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의 양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를 비경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 들었던 뭐 가로등이라든가 뭐 불꽃놀이 같은 것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해도 한 사람의 소비의 양에 영향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질문에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를 할 수 있는가? 자, 비용을 안 내도 소비를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요 첫 번째 질문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두 번째,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약하는가? 영향을 준대요. 이거는 뭐죠? 그쵸. 경합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비배제성인 거고, 두 번째 질문은 경합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자, 가나다가 뭘 얘기하는지를 먼저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가부터 보면 가가 얘네요. 그러면 이 가 재화는 뭘 띈 거냐면 비배제성을 띠면서 경합성을 띈 재화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나를 한번 보면 얘 아니오네요. 얘 아니오면 얘는 비배제성을 띠면서 경합성을 안 띠니까 비경합성을 띈 거겠죠. 그게 난 거고. 다는 아니오 얘네요. 그럼 둘 다 안 띄는 거죠. 아니, 첫 번째는 안 띄는 거죠. 그러니까 배제성을 띄면서 경합성을 띄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이런 특징들을 가진 재화가 뭔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가부터 한번 적어보면 비배제성을 띠면서 경합성을 띈 제한은 뭐냐면 공유자원이죠. 공유자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나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띈 거는 자, 공공재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다 배제성과 경합성을 띈 거는 자, 사적 재화에 해당이 됩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신 분들은 자, 4페이지 내용 꼭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자, 가는 공유지의 비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공유지의 비극. 자, 요 내용 아직 공부를 안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을 한번 적어줄 테니까 그 프린트에 적으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공유지의 비극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공유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자원이 고갈되거나 황폐화되는 현상 이거를 공유지의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유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자원이 고갈되거나 황폐화되는 현상.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공유자원의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가가 지금 뭐냐면 공유자원에 해당이 되니까 공유지의 비극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있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2번. 가해 사례로 공공도서관에 책이 있다. 자, 가 아까 공유자원이었죠. 자, 공유자원은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띠죠. 자, 공공도서관의 책. 돈을 지불해야 빌릴 수 있나요? 아니죠. 공짜로 빌릴 수 있죠. 자, 근데 자, 누가 빌려고 하면 우리가 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지닌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의 책은 공유자원에 해당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수가 없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3번. 나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 공공재의 가장 큰 문제. 돈을 내지 않아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3번 답이 될 수가 없고요. 4번. 나는 시장의 공급을 맡기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많이 생산된다. 공공재는 필연적으로 과소 생산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발생하는 거죠. 양보다 적게 생산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니까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5번.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재화는 다의 속성을 띈다. 자, 대부분의 재화는 다 사적 재화의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표현하자면 모든 시장의 90%를 초과하는 재화들이 다 배제성과 경합성을 띄어요. 쉽게 얘기하면 돈 내고 살 수 있는 건 다 사적 재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무한대로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자,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은 4번에 해당이 된다. 자, 마지막 밑줄친 기억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각국에서는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땔감이 필요해졌다. 이 때문에 주인 없는 산과 들에 많은 나무들이 베어졌고 심지어는 어린 나무까지 베어갔다. 이러한 추세는 인구 증가에 따라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 산림은 점점 황폐화되었다. 자, 4번의 내용이 대표적인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공유지의 비극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공유지의 비극하면 반드시 어떤 자원을 떠올려야 되는 거냐면 자, 공유 자원을 떠올려야 되는 거고요. 자, 공유 자원은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었죠. 뭐였냐면 비배제성을 띠면서 경합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기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은 배제성이 있지만 경합성은 없는 재화이다. 자, 나무가 지금 공유 자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자, 기억은 비배제성을 띠고요. 배제성이 없지만 그쵸? 없지만으로 가야 되고 경합성은 있는 재화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니은 산림에 대한 소유권 부여는 니은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자,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거는 그 산림에 대한 내용, 산림에 관한 것을 한 개인한테
팔아버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유권 부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배제성을 부여한다는 설명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유권이 생기기 시작하면 배제성이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해결 방안이 당연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유는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디귿, 자원을 아껴 쓸 유인이 없을 때 니은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자, 자원을 아껴 쓸 유인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재화를 사용하면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껴 쓸 유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맞는 표현이 되는 거다. 자, 리을, 니은은 기억 소비 과정에서 외부 경제가 발생한 결과이다. 이건 외부 경제라는 전혀 관련성이 없죠.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 관련된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자, 잘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6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로 왔네요. 자, 6페이지 관련된 이제 내용이 여기까지가 시험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주제는 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될 텐데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 실패의 마지막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보의 비대칭성의 의미부터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자,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거래 당사자들이 가진 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상태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보의 비대칭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역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이랑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요거를 기억하려면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쉬울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은 자, 거래 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고요. 자, 거래 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요. 거래 전에 발생하는 게 뭐냐면 역선택이라고 부르고요. 거래 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도덕적 K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요. 자, 프린트로 내려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역선택의 의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자, 역선택은 상대적으로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당사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향을 역선택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전에 상대방이 나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 내가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를 역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를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요. 감추어진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안 좋은 거래를 하게 되는 거, 이거를 역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고나라가 있죠. 자, 중고나라에서 상태가 나쁜 물건을 좋은 물건이라고 속여서 제가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게 되는 순간 역선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거래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보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역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가 시장 실패에 해당이 되는 거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면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고나라 요즘 보면은 내땡땡페이라고 네이버 페이에 가입을 한 다음에요. 자, 물건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결제 완료 버튼을 눌러야 그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역선택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건을 사용하고 일정 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 시에 환불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당연히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역선택에 해당이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 거래 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잘 정리해 두시고요. 거래 전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도덕적 해입니다. 자, 도덕적 해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 후에 돌변하는 거예요. 거래 후에 돌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양아치 같은 거에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의미를 먼저 읽어보고요. 상대적으로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많은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향, 이거를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거죠.
단 이 사람이랑 뭐 계약을 할 때 이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결과 자체가 잘못되는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감추어진 행동을 알 수 없는 경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감추어진 행동을 알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사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죠.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자, 난 가입했으니까 대충 살 거야 하면서 난폭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거래 후에 돌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시장을 보면 취업이 된 후 노동자가 불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거죠. 나는 안 잘려 이제. 그러니까 나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면서 대충 일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노동시장의 도덕적 해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시장에서는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제도라는 거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보험자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보험 계약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사고를 내도 돈을 내지 않으면 계속 난폭 운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을 내게 하는 제도, 이거를 사용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노동시장에서는 이 사람이 해이하게 일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과 상여금 제도, 인센티브 같은 걸 걸면 되죠. 성과에 따라서 너한테 돈을 더 줄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사례가 나오면 이게 거래 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나, 거래 후에 비대칭성이 있나만 기억을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문제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6페이지에 나온 1, 2, 3번 문제 있죠? 자, 그걸 한번 풀어보고 풀이 영상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